안녕하세요. 머니기TV의 TJ입니다. 오늘은 20대에서 50대가 꼭 알아야 할 기본 지식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선은 돈을 벌기 위한 또는 경제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식, 기본적인 용어들을 좀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알기 위해서 최소한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해야 되지만 워낙에 많은 용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소한 이 정도의 용어는 좀 알고 가자 라는 차원에서 그 용어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적으로 예금과 적금의 차이에 대해서, 또 단리와 복리, 그 다음에 예금자 보호에 대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자, 우선 예금과 적금의 차이가 무엇인가? 우선은 기본적으로 예금이라 하면 돈을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나중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이자를 받는 것. 적금은 매달 얼마씩 쌓아서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이자를 받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차이는 있는데 둘 다 똑같이 일정 기간은 지나서 받는다. 이자로 받는다. 그래서 이자가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옆에 테이블 보시면 좀 비교를 해놨습니다. 매월 100만원씩 입금을 한다. 적금에서 100만원씩 입금을 한다. 해서 12개월 하고, 그 다음에 예금으로 1200만원을 집어넣어서, 넣었을 때 1년 후에 이자와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이자의 차이를 보면, 예금을 넣었을 때는 24만원, 그 다음에 적금을 넣었을 때는 13만원. 물론 여기 연 2%라는 가정 하에서, 그리고 세전이라고 했을 때 나오는 이자입니다. 그런데 적금과 예금의 이 이자의 차이를 보니 약 1.85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나온 거고요. 근데 이 차이가 이제 왜 날까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예금은 한번 많은 목돈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면 예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1년 만기라고 했을 때 12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이거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적금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일정 금액을 매달 얼마씩 쌓는 방식은 맞는데, 이게 조금 더 이해를 조금 더 하기 쉽게 하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달 넣는 건 똑같은데 첫 번째 달에 넣는 거는 예금과 똑같이 첫 번째 달에 집어넣고 1년을 가져가서 이자를 받는 건 똑같습니다. 자, 1월 달에 돈을 넣고 12개월 후에 이자를 받는 거는 맞는데, 자, 2월 달에 입금을 한 거는 첫 번째 달에 집어넣은 것보다는 1개월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1개월 부족한 총 12개월에서 1개월을 뺀 11개월의 이자가 들어갑니다. 또 그 다음 달에 집어넣게 되면 또 2달이 부족하기 때문에 12개월에 2달, 이 적은 10개월의 이자가 나오는 거고, 가면 갈수록 이자는 개월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맨 밑에는 12개월을 다 넣었을 때에 대한 이자, 그리고 이 위에는 한 달이 부족한 11개월을 집어넣었을 때에 대한 이자. 가면 갈수록 이자는 개월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빌려주는 개월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자는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예금과 적금에서 우선은 이 이자들의 그래서 총합을 합쳐보면 이게 13만원이 되는 거라서, 예금과 적금은 결국에는 적금은 빌려주는 일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래서 실제 이자가 예금보다는 훨씬 적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예금 2%짜리를 주겠다. 근데 적금은 3.5%짜리를 준다.
어떤 은행에서 이렇게 예금과 적금에 대해서 이렇게 준다 라고 한다 그러면 적금보다는 예금이 결과적으로는 수익이 더 월등히 좋습니다. 거꾸로 예금에서 1.85를 곱한 이거의 비율 약 3.7% 정도 되네요. 3.7% 이상이 된다. 적금이. 그러면 예금보다는 적금이 더 수익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서로 비교를 해보면서 예금을 들지, 물론 적금을 들지를 서로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예금은 목돈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 목돈이 없으면 적금을 드는 게 맞긴 합니다만 이 적금을 한번 1년 동안 꽉 채우면 이거를 또 적금으로 드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예금으로 드는 것이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친구나 누구들한테 아는 분들한테 뭐 연 뭐 5%에 이자를 주겠다 해서 이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뭐 1,000만 원에 5%를 준다. 연 5% 준다. 라고 얘기를 해서 1월 달에 돈을 빌려줬는데 이 친구나 지인이 6월 달에 만약에 돈을 갚았다. 자, 근데 연 5%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오해하시는 분들은 6월 달에 갚던 몇 월 달에 갚던 그러면은 1,050만 원을 주는 거 아니나 라고 해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6개월밖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제로 연 5%라고 하면 실제 받는 거는 1,025만 원이 됩니다. 이게 실제 받는 연 5%에 대한 이자라는 것이죠. 이걸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는 예금과 적금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리고 혹시 몰라서 여기 지금 사이트 주소를 좀 넣었는데 여기 좀 글자 좀 겹쳤지만 이거 보시면 1금융권의 각 은행에 전국에 있는 은행별로 금리를 비교한 사이트고 그 다음에 밑에 사이트는 저축은행 제2금융권 저축은행의 금리를 비교한 사이트입니다. 이거를 참고하시라고 제가 여기다 사이트 주소 올려놨으니 나중에 뭐 필요하시면은 한번 사이트에 가셔서 한번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단리와 복리에 대한 설명을 할까 합니다. 돈을 은행에다 넣었는데 그 앞에처럼 몇 프로짜리 금리에 내가 이자를 집어넣는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단리가 더 좋으냐 복리가 더 좋냐 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될 경우가 이제 생깁니다. 자,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짧은 기간 동안에는 단리나 복리나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확실히 복리의 효과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단리라고 하면 밑에 이제 이 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단리라고 하면 자 1,000만 원을 집어넣었을 때 어차피 1년이 지나도 1,010만 원, 10만 원의 이자가 붙고 2년이 지나도 어차피 10만 원의 이자가 붙고 3년이 지나도 10만 원, 계속 10만 원씩 붙는 게 단리입니다. 근데 복리는 어떤 식이냐면 1년이 지났을 때 이 10만 원을 받고 원래 원금이 있으면 원금이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과 10만 원을 같이 집어넣고 이거에 대한 이자가 나오는 게 복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 테이블로 보자면 1%짜리에서부터 해서 3.5%까지 지금 여러 가지로 해서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1%다. 그러면은 1,010만 원, 1년 지났을 때 1,010만 원이 나오면 또 1,010만 원에 대한 그 다음에 이율 다시 그대로 원금과 이자를 같이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자가 나오는 것이 복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1%짜리를 집어넣게 되면 실제 10년이 지나도 이게 금리는 얼마 오르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높지 않은데 이 이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를 들어서 이 1%짜리랑 이 3%짜리랑 차이를 비교해 보자면 나중에 10년 정도 지났을 때 이 차이는 거의
340% 가까이가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100%, 여기는 340% 정도의 수익, 이자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복리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 원금과 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원금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상승률이 점점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복리가 훨씬 좋다. 네, 이런 설명을 좀 해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금자 보호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예금자 보호라는 얘기는 뭐 은행이던 은행 또는 뭐 보험 아니면 증권 이런 데서도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물론 은행에서도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도 있고 뭐 보험도 마찬가지고 증권도 마찬가지인데 워낙이 주변에서 예금자 보호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예금자 보호는 원래는 예금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 다시 얘기해서 은행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우선은 이 이름만 보게 되면 예금자 보호를 하는 거니 일반 서민을 위한 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런 쪽이 아니라 은행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은행이 예전에 어떤 A라는 은행이 있는데 어떤 소문에 의해서 다시 얘기해서 은행이 부실하다던가 이런 소문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 이 A은행에 입금했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만약에 다 인출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은행이 갖고 있는 그 자금들이 빠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를 뱅크런이라고 하는데 뱅크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 A은행 자체는 지급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지급이 정지가 됩니다. 지급 정지가 되면 사람들은 더더욱 A은행과 연관되어 있는 다른 은행, 다른 어떤 뭐 기업이나 이런 것들까지 소문이 확대되면서 여기서도 돈을 인출하기 시작하면서 A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까지도 연쇄적으로 도산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쇄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예금자 보호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가 돈을 만약에 안 가져가도 그러니까 이 은행에서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예금자 보호로서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예금자 보호죠. 다시 해서 보증을 서주는 것이죠. 대신 누가. 자, 그리고 또 오해하시는 것 중에 또 하나는 한 은행에서는 자신의 계좌의 합이 5천만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어떤 뭐 A라는 은행에 내가 나의 명의로 뭐 2천만 원짜리 계좌 하나, 그 다음에 4천만 원짜리 하나, 그 다음에 1천만 원짜리 하나 이렇게 계좌를 만약에 여러 개를 만들었다. 그러면 다 5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계좌들은 다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게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 은행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본인의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의 합산, 다시 얘기해서 이거는 7천만 원이겠지만 이 7천만 원 중에 5천만 원까지만 보상을 해준다, 보호를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A라는 은행에 본인께 5천만 원이 있고 그리고 배우자가 3천만 원이 있고 아니면 여기에 아들이 한 500만 원이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본인의 명의가 본인의 명의로만 보면 5천만 원, 배우자의 명의로는 3천만 원, 또 이 자식의 명의로 5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다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만약에 내가 현금이 많아서 내가 보호를 다 하고 싶다 그러면은 명의를 전부 다 틀리게 해서 꽉꽉 채워놔도 됩니다. 다시 해서 본인은 5천만 원, 배우자도 5천만 원, 그 다음에 딸이던 아들이던 여기도 5천만 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전부 다 보상이 됩니다. 단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황까지 간다면 실제로는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지만 사실 이자는 전부 다 보상을 다 해주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에 이자가 뭐 2%짜리다. 그러면 5천만 원에 2%면 이 이자 부분은 제해해서 이 5천만 원만 주게 됩니다. 다시 해서 5천만 원이 커트라인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생각을 해서 4,800만 원까지만 넣겠다. 아니면 4,500만 원까지만 넣겠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넣었다. 근데 이자가 만약에 2%짜리 넣었다. 그러면 사실 합치면 뭐 5천만 원이 넘지는 않지만 나중에 예금자 보호로 나올 때는 이 이자를 예금자 보호까지 가게 되면 이자를 2%짜리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소정의 이자로 해서 4,800이든 4,500이든 이 원금에다가 추가해서 줍니다. 5천만 원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 원래도 받는 이자보다는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예금과 적금, 그 다음에 예금과 적금의 차이, 그 다음에 단리 복리에 대해서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을 했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풍차 돌리기나 이 기축통화과 환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전부 다 이게 다 경제적인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네, 하나하나 차근차근 쉽게 설명해 볼까 하는데 네, 여기까지 하여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